요즘 계좌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시죠? 매일 차트는 옆으로만 가고 뉴스는 쏟아지는데 방향이 안 보이니까요. 근데 차트를 잠깐 내려놓고 지금 시장의 바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요. 2017년에 6000% 상승이 나오기 직전의 분위기와 비슷한 장면이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왜 지금이 폭풍 전야일 수도 있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사업 전면에 나선 트럼프 가문의 비트코인 자산 선점 프로젝트와 그 뒤에 있는 후속 계획까지 확실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보시죠. 2025년 11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XRP 현물 상장 지수 펀드가 1933년 증권법 체계에서 정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7개 펀드가 50일 안에 13억 달러를 끌어모았고요. 40일 동안 자금이 계속 순이입됐습니다. 단 하루도 돈이 빠져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펀드는 마이너스를 찍는 날도 있었는데 XRP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JP모건이 예상한 80억에서 90억 달러 유입은 아직 초반 구간입니다. 지금은 그 예상치의 15% 정도만 들어온 수준입니다. 2025년 12월 12일 미국 연방통화감독청에서 리플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의 조건부 승인을 내렸습니다. 서클이나 코인베이스, 비트고, 피델리티도 함께 승인을 받긴 했는데요. 리플처럼 자산 보관 시스템이 이미 촘촘하게 갖춰진 곳은 드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메타코와 펠리세이드를 인수하면서 완성한 리플 커스터디 시스템은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DBS 같은 글로벌 은행들이 실제 현장에서 쓰는 인프라와 연결돼 있습니다. 자, 2017년 패턴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때 XRP는 하루 만에 50%를 폭락했습니다. 근데 그 직후 몇 주 사이에 6000%에 가까운 강한 랠리가 터졌죠. 그때 주봉 차트에 박힌 거대한 양봉을 사람들은 아직도 신의 캔들이라고 부릅니다. 극심한 공포가 동반된 급락 직후 빠른 상승 랠리가 나왔던 겁니다. 2025년 10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100% 관세 이야기를 꺼낸 직후 XRP는 시총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30분 만에 시총 절반 수준이 날아간 것처럼 보이는 급락이 나왔고요. 1.6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빠르게 2.3달러로 되돌아왔습니다. 온체인으로 보면 고래 지갑들의 공격적인 매수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이 조정 구간에서 약 750억 달러 이상의 시총이 회복됐고요. XRP가 201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되찾으면서 장기 상승 흐름은 아직 살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2017년과 다른 점은 딱 하나입니다. 그땐 개인 중심의 시장이었고 지금은 기관이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펀드 구조를 제대로 봐야 합니다. 선물 기반 펀드는 실제 XRP를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파생상품 포지션으로 가격 변동에만 베팅하는 구조라서 시장 유통량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현물 펀드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펀드가 발행되는 만큼 진짜 XRP를 보관 계좌에 실제로 보관해야 합니다. 현물 펀드로 돈이 들어올수록 거래소에서 돌아다니는 물량은 그만큼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지금 7개 펀드가 보유한 XRP는 약 8억 개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거래소 XRP 잔고는 39억에서 26억으로 45% 줄었습니다. 팔 수 있는 물량이 거의 절반 가까이 사라진 셈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과 인버스 상품까지 시범 운영이 되고 있고 유럽과 미국 양쪽에서 추가 XRP 펀드들이 대기 중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24년 소송 이후에 XRP를 비증권, 토큰으로 본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흐름이 관측됐죠. 2025년 4분기 여러 XRP 펀드 신청서들이 최종 검토 마감이 다가오면서 시장 관심이 다시 XRP로 모이고 있습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는 올해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산이 토큰화되는 역사적 전환점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요. 주식, 채권, 부동산이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토큰화된 자산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결제, 정산, 브리지 역할을 해줄 레일이 필요합니다. 리플이 지난 몇 년간 ODL 실시간 유동성 시스템과 리플, 커스터디 및 은행 인프라까지 쌓아온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토큰화된 자산 세계와 전통 금융을 연결하는 브리지 레이어가 되겠다는 거죠. 그 한가운데 XRP가 서 있습니다. 왜 이더리움이나 솔라나가 아니라 XRP냐고요? 이더리움은 가스비 변동이 크고 처리 속도도 예측이 어려워서 은행급 결제 시스템으로 쓰기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솔라나는 네트워크 다운 이슈와 중앙화 논란이 있어 수조 달러급 결제, 레일로 쓰기엔 규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XRP는 처음 설계부터 국경 간 실시간 결제와 유동성 브리지 기능에 초점을 맞춰져 있고요. 리플은 수년간 규제 준수 레이어도 함께 구축해왔습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규제 대응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리플과 XRP는 이미 몇 년 앞서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가격은 언제 움직이냐고요? 2026년 XRP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수적 시나리오는 2.5달러에서 3.5달러 구간의 횡보입니다. 펀드 유입이 계속되고 연방통화감독청 최종 승인이 나오면 5달러에서 7달러 돌파도 가능성으로 열어둘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고 추가로 10개 이상 XRP 펀드가 되고 나오면 8달러 이상도 시나리오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일부 공격적인 전망에서는 50달러, 심지어 100달러 이상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극단적으로 큰 자금 유입과 공급 쇼크 그리고 과열 국면이 동시에 맞아떨어졌을 때나 가능한 매우 공격적인 가정일 뿐이고 절대로 확정된 숫자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다만 암호화폐 시총은 직선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느 구간에서는 갑자기 비선형으로 폭발하듯 움직이기도 합니다. 실제 유입 자금이 몇십억 달러 수준만 돼도 파생상품 시장의 연쇄 반응, 마켓 메이커들의 재해지, 슬리피지 확대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시총 증가폭이 유입 자금보다 더 크게 부풀어 보이는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큽니다. 규제 방향 변화, 거래소 리스크, 거시경제 변수, 금리, 환율 정책은 언제든 가격을 정반대로 흔들 수 있습니다. 최근 플래시 크래시에서 우리는 그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30분 만에 시총 절반이 증발하고 수십억 달러 규모의 강제 청산이 터지면서 주요 거래소들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느냐입니다. XRP 보유자라면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내 평균 매수 단가는 정확히 어디인가? 나는 어디까지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가? 중간 조정 구간이 왔을 때 부분 익절과 재진입 전략이 있는가? 펀드 승인이나 은행 라이선스 최종 승인 같은 대형 이슈가 나올 때 어느 지점에서 수익을 실현하고 어느 지점에서 장기 보유만 남길지 계획이 분명한가? 아무리 시장 구조가 유리해 보여도 계획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기회를 통째로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현재 팩트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XRP는 여전히 2달러 근처에 있습니다. 역대 최고가 3.8달러에서 3.9달러 아래 구간에서 압력을 받고 있긴 합니다. 펀드 7개가 43일 연속 순이익을 기록하며 13억 달러를 모았고요. 리플은 연방통화감독청 은행 라이선스 조건부 승인을 받아 연방금융 시스템 안으로 들어갈 발판을 만들었으며 메타코와 펠리세이드 인수를 통해 기관급 자산 보관 레이어를 강화했습니다. 거래소 XRP 잔고는 45% 줄어들면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 중이며 블랙록을 포함한 대형 플레이어들을 중심으로 모든 자산의 토큰화라는 방향으로 금융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말해주는 건 간단합니다. 단기 급등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건 아니지만요. XRP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가격대로 재평가될 수 있는 조건들을 점점 더 갖춰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종이 기반 전통 금융에서 토큰화된 유동성, 경제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 한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공포와 잡음, 단기 변동성에만 매달리면 장기적 구조 변화의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구조와 데이터를 냉정하게 보고 내 리스크 허용, 범위 안에서 준비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만이 다음 사이클의 재평가 구간에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비트코인을 헐값일 때 대량으로 매수해 수십억 %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린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빈치 제레미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 전용 제트기, 각종 슈퍼카, 요트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보스처럼 살고 있다. 비트코인 침체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지점은 바로 다빈치 제레미의 다음 횡보입니다. 절대 가볍게 투자하지 않지만 한번 투자하면 기록적인 수익률을 찍어내는 이 다빈치 제레미. 그가 이번에 선택한 타깃이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최근 그는 시바이누를 대량으로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제레미의 지갑 한 곳에서 확인된 시바이누 보유액만 해도 무려 한화 20조 원에 달합니다. 지갑이 한 개만 있을 리는 없으니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그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온체인상에서 지갑을 추적하는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시바이누의 가격을 과연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목표 시점은 2026년 1월까지 목표 가격은 무려 1달러, 지금 환율 기준으로 약 1423원 수준입니다. 현재 시바이누가 0.01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셈입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 제레미가 비트코인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떠올려보면 10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이 결국 100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 이 시바이누 목표가는 귀여운 수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목표가를 잡아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 제레미는 코인 가격 그 자체보다는 그 뒤에 깔려있는 기술과 네트워크의 흐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술의 방향성에 투자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다빈치 제레미의 예언은 그냥 과장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코인 시장에서 벌어졌던 굵직한 사건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맞히며 암호화폐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들이 파산하기 몇 달 전부터 그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미리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마운트곡스, FTX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바로 다빈치 제레미가 사전에 위험 신호를 언급했던 곳들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그는 2021년 거품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처럼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찍은 뒤 급락했고 그 이후 그의 옛 영상들이 다시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시바이누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볼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록된 다빈치 제레미의 코인 관련 예언들은 사실상 적중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레미가 시바이누 관련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만 해도 시바이누 가격은 0.001원대에서 0.01원대 사이에서 그저 옆으로 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바이누가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이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 그의 말을 믿고 매수했더라면 이미 1000% 이상의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 예언이라면 한 번쯤 믿어볼 만하지 않나? 적어도 손해볼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영상이 올라왔을 당시 다빈치 제레미는 시바이누의 가격에 대해 단 100일 안에 지금보다 몇백 %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여줬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이 올라가던 시점까지도 시바이누는 몇 년 동안 지루하게 횡보만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그전 1년 이상은 더 길게 옆으로만 기었던 상황에서 단 100일 안에 급등한다는 말이 나오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00일이 지나고 나서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바이누 가격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상이 올라간 이후 시바이누는 무려 500% 이상 폭등하며 당시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25년과 2026년의 시바이누 가격이 어떤 변동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의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전 과정을 통째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시바이누 가격이 앞으로 어떤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지, 어느 시점에 폭락이 한번 크게 나오는지, 또 그 이후 반등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는지까지 하나하나 시간 순서대로 아주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정확한 날짜까지 콕 집어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다빈치 제레미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 들어가 봤는데 이상하게도 그 문제의 영상만 쏙 빠지고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귀찮게 해서 결국 본인이 번거로워져서 영상을 내려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 원본 영상이 올라왔을 때 이미 전체를 저장해둔 상태라 시바이누의 앞으로의 가격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이번 공개 영상에서 그대로 다 풀어버리면 향후 여러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1대1로 신청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 따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정보를 유료로 파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료로 돈 한 푼 안 받고 드리는 거라 받으셔서 손해보실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빈치 제레미를 오래 지켜봐 온 일부 추종자들은 그 영상이 처음 올라왔을 때 미리 시바이누를 매수해 두었고 현재까지도 시바이누로 상당한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빈치 제레미 본인도 시바이누 고래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회를 눈앞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막 새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빈치 제레미가 예언한 시바이누의 향후 가격 변동 흐름과 최종 목표가, 그리고 여기에 맞춰 준비해야 할 매수매도 전략까지 모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는 100% 무료 정보고 위에 보이는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 이번 영상에서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다빈치 제레미가 예언한 시바이누 향후 가격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3251-7782 이 번호로 문자 시바단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고 영상 내려버릴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010-3251-7782 이쪽으로 문자로 시바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